역사 속 숨겨진 진실과 기이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야담 세상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중독에 가까웠던 한 여인과 한 사내의 치명적인 기록입니다. 자신이 마시는 것이 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달콤함에 취해 기어이 잔을 비우고야 마는 슬프고도 위험한 욕망의 이야기. 지금 그 뜨거웠던 여름밤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부유한 마을. 그곳에는 얼음마님이라 불리는 젊은 과부 서희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희 부인, 그녀는 30이 갓 넘은 나이에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미망인이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백자처럼 희고 고와서 스치는 바람에도 베일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겨울 서리처럼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3년. 그녀의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안에는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정절을 지키는 열녀라 칭송했지만 정작 그녀의 속은 타버린 재처럼 새카맣게 죽어 있었지요. 그녀에게 삶은 그저 견뎌야 하는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 숨이 턱턱 막히던 7월의 어느 날 서희의 저택 대문을 두드리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계십니까?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목이 너무 말라 물 한 모금만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대문을 지키던 늙은 하인이 그를 쫓아내려 할 때 마침 외출해서 돌아오던 서희의 가마가 멈춰 섰습니다. 가마에 발이 거치고 서희의 차가운 눈동자가 사내를 향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강우. 그는 거짓골을 하고 있었지만 그 행색으로도 감출 수 없는 기이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근육은 야생 짐승처럼 단단해 보였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빛나는 눈동자는 굶주린 늑대처럼 형형했습니다. 보통의 사내들은 감히 서희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으나 강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서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아니, 응시하는 것을 넘어 그녀를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말이죠. 그 무례하고도 뜨거운 시선에 죽은 듯 고요하던 서희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불쾌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을까요? 물만 먹여서 보내거라. 서희는 차갑게 명령하고 안채로 들어갔지만 등 뒤에 꽂히는 강우의 시선이 마치 화살처럼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강우는 물만 마시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유의 능글맞음과 힘으로 하인들의 일손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쌀가마니를 번쩍 들어 옮기고 고장난 지붕을 순식간에 고쳐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그는 마당 한가운데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님, 밥 한 끼만 주시면 이 집의 국은 일은 제가 다 해드리리다. 저처럼 힘 좋고 말 잘 듣는 놈은 어디 가서도 못 구합니다. 안방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희의 곁에 그녀의 그림자 같은 몸종 월이가 서 있었습니다. 월이는 본능적으로 강우에게서 위험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마님, 저 자를 들이시면 안 됩니다. 눈빛이 흉합니다. 정직하게 일할 놈이 아닙니다. 당장 내쫓으셔야 합니다. 월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강우는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묘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이 지루하고 회색빛 같은 자신의 성에 붉은 피를 가진 짐승 한 마리를 들여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건 위험한 도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두어라, 일손도 부족한데 며칠 부려보고 내보내면 될 일이다. 그렇게 강우는 서희의 저택에 머슴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고용이 아니라 파멸을 향한 카운트다운의 시작이었습니다. 강우가 들어온 뒤 저택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일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장작을 패고 우물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한여름의 태양 아래 상의를 벗어 젖힌 그의 몸은 번들거리는 땀으로 빛났습니다. 서희는 책을 읽는 척하며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단단한 어깨, 꿈틀거리는 등 근육, 거친 숨소리. 그 생경한 풍경은
서희의 메마른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타는 목마름에 냉수를 들이켜야 했지만 갈증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강우는 영리했습니다. 그는 서희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서희가 보는 곳에서 물을 끼얹으며 몸을 씻었고 가끔씩 안채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던졌습니다. 그 미소는 나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소리에 잠을 깬 서희는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비냄새와 흙냄새가 진동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강우였습니다. 그는 비를 흠뻑 맞으며 서희의 방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는 게냐?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강우는 천천히 마루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의 모습은 처연하면서도 위협적이었습니다. 비가 와서 마님께서 무서워하실까봐 지키고 있었습니다. 내 방을 지키라 명한 적 없다. 물러가라. 마님. 강우는 물러가는 대신 마루 위로 한 발짝 올라섰습니다. 하인으로서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이 빗소리가 마님의 한숨 소리 같아서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젖어 있었고 위험할 정도로 달콤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유혹이자 도발이었습니다. 월이가 옆에 있었다면 당장 몽둥이를 들었겠지만 지금 이 공간엔 오직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서희는 그를 꾸짖어야 했습니다. 감히 어디라고 올라오느냐 하며 호통을 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춥구나. 들어오지 않고 뭐 하느냐. 그것은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강우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아주 짧게 스쳤다 사라졌습니다. 그는 젖은 몸으로 서희의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사내의 냄새, 비냄새, 그리고 위험한 긴장감. 촛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들이웠습니다. 강우는 서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뜨거운 그의 손이 닿자 서희의 몸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마님, 아니 서희님, 제가 당신의 얼어붙은 몸을 녹여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강우는 고개를 숙여 서희의 손등에 그리고 손목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뜨거운 입술의 감촉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서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이 잔을 마시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추위에 떨었기에 타라 죽더라도 불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 밖 어둠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몸종 월이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닫힌 방문을 바라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늑대가 기어코 안방에 들어간 것입니다. 월이는 직감했습니다. 이 집안에 곧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이라는 것을 강우라는 맹수에게 스스로 문을 열어준 서희. 과연 그녀가 마신 것은 사랑의 묘약이었을까요? 아니면 파멸을 부르는 독주였을까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의 폭주가 시작됩니다. 그날 밤 이후 서희의 저택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안으로는 서서히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화려한 꽃병에 꽂힌 꽃이 물이 없어 시들어가듯 서희의 영혼은 강우라는 독에 잠식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더 이상 머슴처럼 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고 서희의 안방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하인들이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서희가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녀는 침묵한 것이 아니라 강우가 주는 쾌락과 안락함에 눈과 귀를 닫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서희가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고 있을 때였습니다.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거울 속으로 강우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는 우통을 반쯤 풀어헤친 채 나른한 표정으로 서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기척도 없이 서희가 짐짓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지만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강우는 대답 대신 서희의 뒤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거칠고 뜨거운 손길, 서희의 몸이 움찔 떨렸습니다. 마님, 아니 서희님, 머리가 헝클어졌습니다. 강우는 서희의 손에서 빗을 가져가 직접 그녀의 머리를 빗겨주기 시작했습니다. 투박한 손이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을 쓸어내릴 때마다 서희는 숨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빗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길들이기였습니다. 야생마를 길들이듯 강우는 서희의 감각 하나하나를 자신의 손길에 반응하도록 조련하고 있었습니다. 강우야, 그만. 왜 그러십니까? 싫으십니까? 강우가 고개를 숙여 서희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숨결이 귓불을 간지럽히자 서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끔찍하게 좋아서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남들이 본다. 보라고 하십시오. 이 집의 주인은 당신이고 당신의 주인은 나니까. 강우의 오만방자한 말에도 서희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속 주인은 바뀌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위험한 놀이를 지켜보는 유일한 눈, 몸종 월이는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습니다. 월이는 강우가 들어온 뒤로 곳간의 재물이 조금씩 비어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강우가 밤마다 서희에게 정체불명의 약재를 다려 먹인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월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희가 혼자 있을 틈을 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님,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저놈은 마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놈이 들어온 뒤로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곳간의 곡식도 줄어들고 마님의 안색도 날이 갈수록 창백해지십니다. 서희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물러가라. 내 몸은 내가 안다. 아닙니다. 저놈은 뱀입니다. 마님의 피를 빨아먹으려는 거머리 같은 놈입니다. 어젯밤에도 저놈이 몰래 문서를 뒤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당장 관아에 고발해야 합니다. 월이가 눈물로 호소했지만 서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누구를 고발한다고? 강우였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그는 문가에 기대어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월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월이라고 했나? 네가 나를 아주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이거 참 섭섭하구나. 나는 마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데 말이야. 강우의 눈빛이 사리로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바꾸고 서희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서희님, 들으셨습니까? 저 아이는 저를 도둑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한 죄밖에 없는 제가 저런 천한 것에게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강우는 무릎을 꿇고 서희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서희의 마음속 저울이 순식간에 강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녀에게 강우는 유일한 구원자였고 월이는 그 구원을 방해하는 회방꾼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우의 노림수, 고립이었습니다. 월이 너, 서희의 입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감히 내 사람을 모함하다니. 네가 내 총애를 믿고 기어오르는구나. 마님. 저는 오직 마님을 위해. 닥쳐라.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다시는 내 방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서희는 자신의 가장 충직한 수족을 제 손으로 잘라내버렸습니다. 월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희를 바라보다가 강우의 입가에 걸린 조소비우스를 보고 절망하며 쫓겨났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강우는 일어서서 서희를 안아들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역시 저를 알아주는 건 당신뿐입니다. 강우야, 정말 네가 문서를 뒤진 것이 아니지? 서희가 아주 작게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잡고 물었습니다. 강우는 서희를 침상에 눕히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주 달콤하게 제가 원하는 건 문서 따위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건 오직 당신, 이 서희라는 여인 하나뿐입니다. 그는 서희의 입술을 덮쳤습니다. 그 키스는 달콤했지만 혀끝에는 쓴맛이 감돌았습니다. 서희는 그 쓴맛을 사랑의 맛이라 착각하며 강우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강우는 서희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욕한다고, 아무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러니 우리는 우리끼리만 있어야 한다고. 그것은 사랑의 미러가 아니라 서희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우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쫓겨난 월이가 그냥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월이는 어둠 속에서 눈물을 닦으며 맹세했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저 악기 같은 놈의 가면을 벗기고 마님을 구하겠다고. 그렇게 저택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서희는 점점 시들어갔고 강우의 눈은 점점 더 탐욕스럽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운명의 밤, 강우가 준비한 마지막 이벤트가 서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쫓겨난 월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짐승 같은 강우의 소나기에서 마님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밤마다 저택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마님의 기침 소리가 깊어질수록 월이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월이는 뒷간 근처 쓰레기 더미에서 태우다만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약재를 싼 종이였는데 거기엔 희미하게 비상비소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비상, 맹독이었습니다. 월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놈은 마님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월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실을 마님께 알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엔 먹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강우는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술상을 봐오고 있었습니다. 하얀 백자 주병에 든 술, 그 안에는 그가 며칠 동안 모아둔 치사량의 비상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다. 오늘 밤만 지나면 이 저택도 저 화려한 보석들도 모두 내 것이다. 강우가 술상을 들고 안채로 향할 때 반대편 담장 너머에서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서희의 방문 앞에 탁 하고 떨어졌습니다. 방 안에 있던 서희가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돌멩이에는 찢어진 치마폭에 혈서로 쓴 글귀가 묶여 있었습니다. 월이가 손가락을 깨물어 쓴 피의 전원이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독입니다. 서희는 그 글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아니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이 눈앞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점점 쇠약해져가는 이유를. 강우의 눈빛이 사랑이 아니라 탐욕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때 마루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강우가 들어왔습니다. 서희님,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오늘 밤은 달도 없는데 기분도 꿀꿀하실 테니 술이나 한잔 하시지요. 제가 특별히 빚은 술입니다. 강우는 아무렇지 않게 술상을 내려놓고 서희의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 아래 비친 그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답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서희는 혈서가 적힌 천조각을 옷소매 깊숙이 감추고 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술이라. 향이 좋구나. 서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서늘하게 느껴질 정도였지요. 강우는 잔에 술을 가득 따랐습니다. 찰랑거리는 투명한 액체, 그것은 죽음의 초대장이었습니다. 드십시오. 이 한 잔이면 묵은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둘만의 영원한 낙원으로 가는 문이 열릴 겁니다.
강우가 잔을 내밀었습니다. 서희는 그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잔의 차가움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잔을 입으로 가져가려다 멈추고 강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강우야, 예, 서희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강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서희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은 맹목적인 사랑에 빠진 여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체념과 슬픔이 뒤섞인 심연과도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우는 이내 뻔뻔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섭섭한 말씀을, 제 심장을 꺼내 보여드려야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할 수 있습니다. 죽음도 불사한다고? 서희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해보거라. 증명이라니요? 서희는 들고 있던 술잔을 강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술, 네가 먼저 마셔보거라. 네가 마시고도 무사하다면 그때 내 사랑을 믿으마.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강우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잔을 든 서희의 손과 서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못 마시겠느냐? 나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면서 고작 술 한 잔이 두려운 게냐? 서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것은 비명보다 더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마시란 말이다. 내 입으로 뱉은 그 사랑이 거짓이 아니라면 당장 이 잔을 비워라. 강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면이 벗겨진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 그리고 사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마님, 아니 서희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누가 너한테 무슨 헛소리를 짓거린 거야? 월이 그년이냐? 강우가 본색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독이 든 술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가 말해준 게 아니다. 내 몸이 알고 내 마음이 알았다. 강우야, 나는 네가 짐승인 줄 알면서도 들이지 않았느냐. 네가 나를 뜯어먹으러 온 늑대인 줄 알면서도 내 목을 내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끝까지 나를 기만하는구나. 서희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술잔 위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너에게 내 전부를 주었다. 재물도, 몸도, 마음도. 그런데 너는 나에게 고작 죽음을 주는구나. 이것이 네가 말한 사랑이냐? 서희님, 진정해. 일단 그 잔 내려놓고 이야기해. 내가 다 설명할게. 강우가 다급하게 손을 뻗었지만 서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지 마라. 더러운 손으로 나를 건드리지 마라. 서희는 결심한 듯 술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네가 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가져가마. 네가 원한 것이 나의 죽음이라면 그래, 주마. 이것이 내 마지막 사랑이다. 안 돼. 강우가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망설임 없이 독이 든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쨍그랑 강우가 서희를 덮치면서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독주가 바닥에 쏟아지며 하얀 거품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강우는 서희의 어깨를 짓누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미쳤어. 정말 죽으려고 환장했어. 그래, 미쳤다. 너 같은 놈을 사랑한 내가 미친년이지. 차라리 죽여라. 내 손으로 내 숨통을 끊어라. 비겁하게 약 따위 쓰지 말고. 서희는 강우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에 강우는 멍하니 서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여자를 속여왔고 수많은 사람을 짓밟아왔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사랑했다고 말하는 여자, 자신이 주려는 독조차 사랑이라 믿으며 마시려 했던 여자는 처음이었습니다. 강우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양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역시 부정하고 있었던 서희에 대한 연민이었을까요? 그는 서희를 짓누르고 있던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서희의 젖은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왜 그랬어? 그냥 모른 척 속아주지. 그랬으면 편안하게 갔을 텐데. 강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악마가 흘리는 처음이자 마지막 눈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횃불을 든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월이었습니다. 월이가 관아에 달려가 이 모든 사실을 고변한 것이었습니다. 저놈이다. 저놈이 마님을 독살하려 했다. 당장 포박하라. 관군들이 안방으로 뛰어들어와 강우를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강우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이 순간을 예감했다는 듯 순순히 두 손을 내밀어 포승주를 받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서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서희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도감보다는 가슴 한구석이 뜯겨나가는 듯한 상실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관군들이 강우를 거칠게 끌고 나갈 때 강우가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슬프고도 처연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희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죽이려 했던 것, 그리고 끝까지 당신을 완벽하게 속이지 못한 것, 당신이 준 그 맹목적인 사랑, 저 같은 놈에게는 과분했습니다. 비록 가짜로 시작했지만 오늘 밤 당신이 내민 그 술잔을 보며 처음으로 살고 싶어졌습니다. 당신 곁에서 진짜 강우로, 강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부디 저 같은 놈은 잊고 오래오래 살아남으십시오. 그것이 저에게 내리는 가장 가혹한 벌이 될 겁니다. 강우는 그렇게 어둠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저택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깨진 술잔 조각과 바닥에 얼룩진 독주 자국만이 지난밤에 치열했던 감정의 전쟁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월이가 울면서 서희에게 다가와 그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마님, 마님, 이제 살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서희는 월이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습니다.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 한 조각은 강우와 함께 저 차가운 감옥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강우는 사기 및 살인 미수죄로 차명을 당하지는 않았으나 먼 섬으로 유배를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희의 재산은 대부분 되찾았지만 그녀는 예전의 어른 마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저택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곡식을 풀어 굶주린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차가운 도끼가 사라지고 대신 깊고 맑은 우물 같은 고요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독을 마시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그녀는 이제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도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늦은 가을밤, 서희는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이번에는 독이 든 술이 아니라 맑은 청주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마당을 뒹굴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강우의 발자국 소리 같아 서희는 잠시 잔을 멈추었습니다. 나쁜 놈. 그녀는 나직이 중얼거리며 술을 마셨습니다. 술은 썼지만 끝맛은 달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생 그를 잊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 뜨거웠던 여름밤, 자신을 살아있게 만들었던 그 위험한 짐승을 말이죠. 사랑은 때로 구원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파멸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서희에게 강우는 파멸이자 동시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역설적인 구원자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야담 세상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치명적인 사랑의 끝에서 홀로 남은 서희가 부디 남은 생은 따뜻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